이야기를 갖다 드릴 텐데 과학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어머님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갖다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슈인데요. 이슈는 당연히 대학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학종하고 영재고등학교인데 여기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이수 과정의 변화에서 어떤 기사가 나와도 이 기사가 사실 뭐 쓸모가 있는 기사냐 이걸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쓸모가 있는 기사들보다는 대부분 반복되어진 기사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느 학과를 갈 때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근데 이 부분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이제 어머님들 여기 지금 오시는 어머님들은 대부분들 문과를 선택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과나 의과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수원수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의대를 갈 친구들은요. 여기서 이제 내신 과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수 과정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고3 때요. 고급 생명과학하고 생명과학 실험을 반드시 이수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부분에서 이것이 이수가 되어지는 친구들이 나중에 고급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거 대학 일반 생물학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거보다 더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수를 해야 여기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 과정이 학교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의대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의대 지원을 갖다가 하는 친구들이 이 과정에 대한 이수를 갖다 할 때 강남권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타 지역은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과정이 열리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뭐 쉽게 말하면 학생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관할 지역 내에 이 과정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수에 대한 체크가 되어져서 개설을 할지 말지에 대한 최종 통보를 해야 이 수업에 대한 결정을 갖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골치 아픈 일이 돼요. 그러면 골치가 안 아프려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목고를 선택을 해야 되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종 개선 방안 이거 다 발표했지만 지금 이제 다 어그러지고 뒤집어져야 됩니다. 왜? 지금 또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영재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경시대 변형 문제가 나오고 창의력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융합형 문제가 나오고 다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물리 화학만 해서는 안 되고요. 생물하고 지구과학 다 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창의라는 부분이 덧대서 창의 천문, 창의 지구과학인 거죠. 그리고 창의 물리, 창의 화학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그 창의라는 부분에 대한 거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교과 학습에 대한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그거를 얼마나 해석을 잘해서 이거를 융합하는 내 머릿속의 네트워크를 만드느냐가 관건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것들을 해야죠? 학원에서요? 학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시간적인 부분의 흐름을 가지고 애들이 계속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학원이 아니라 그렇다고 학교가 아니라 바로 영재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재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꼭 가고 싶어하는 이유, 그 영재원에 대한 부분에 가야 되는 이유 되라고 하면 그 학습적인 부분의 흐름을 잡아주고 방향을 이렇게 확장시켜주기 때문이죠. 물론 선행학습을 그동안 많이 해왔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게 눈에 잘 안 띄어서 사실 그게 늘어났는지 아니면 확장이 됐는지 아니면 내 아이가 변화가 됐는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무섭게 느끼는 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이들이 치고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신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그 교내 비교과 대회나 아니면 다른 기타 대회들을 갖다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걸 언제 해봤느냐? 다 영재원 때 기본적으로 해본 것들에 대한 부분을 모듈을 두고서 성장해서 그게 다듬어져가지고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더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안 해본 친구들은 그 경험이 적기 때문에 뭐를 해도 학습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선행적인 기본적인 것을 이루어줄 수가 있고 다듬어줄 수 있고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한 전초전으로 영재교육원이라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가 없고 학습에 대한 확장 정도로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굳이 영재원이 아니어도 할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전부터 중학교 때까지 어떤 과학의 흐름인데요. 이거는 제가 미래탐구에서부터 강의할 때부터 이거는 아예 표를 갖다 만들어놔서 부모님들 설명회 할 때마다 드렸던 말씀이에요.
보통 이제 교과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초등학교 3학년이 가장 좋고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영재교육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슈로 삼는 친구들은 2학년 9월달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대가 4월달인가 5월달부터 브릿지를 시작을 한다고 했죠. 그 브릿지 과정에 대한 부분의 평가로 4회차에서 6회차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학생들 과제 수행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 보고 아이들을 선발하겠다고 했으니 그때부터 이제 또 한 차례 또 전쟁이 또 시작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올해 뽑힌 아이들을 갖다 보면요, 잘하고 못하고를 갖다 떠나서 일단 운도 좀 따라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본인 스스로의 능력을 많이 보여준 친구들, 그러니까 학원의 때가 많이 묻지 않는 친구들. 근데 아마 이번에 영재교육원에서도 판단하기 좀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면 내가 스스로 했는데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왜? 그 정도로 아이들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이 높아진 거에 대한 부분을 감안할 수가 없었던 건 이번에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처음적인 부분에서 내 아이의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받았을 때 내가 교대를 떨어졌어, 내 아이 못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영재교육원에 대한 이 부분의 과정을 갖다 이어오면서요, 아이들이 엄청 많이 성장했거든요. 사실 저희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재교육원에 했던 친구들은 성장이 괄목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쓰기가 잘 되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표현 능력이 너무나도 잘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두말 않고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의 힘입니다. 올해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올해 저희 학원생들 다 집어넣고 싶어요. 왜? 그 성장을 맛봤으니까.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맛보기 위해서라도 합격하고는 별도로 꼭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3, 4학년 때 그걸 놓치잖아요. 5, 6학년 때 해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5, 6학년 때는 이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사실 해보는 것보다는 관심만 가져볼 뿐이죠. 올해 그래서 6학년이 되어졌던 친구들 중에 서울대나 연대 지금 들어갔던 친구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지금 되고 안 되고인데 이번에는 사실 이 6학년들이나 중1 애들이 서울대 영재교육원이나 아니면 지금 연대 영재교육원 들어가는 친구들은 학원의 힘이 필요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면접의 힘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그동안 배워왔던 것을 내가 써먹을 수 있도록 개념에 대한 풀이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습적인 부분에서 학습으로 자꾸 가지고 가서 이 머릿속에서 암기, 담아만 두려고 했던 친구들은 사실 좀 이번에 안타까운 고배를 좀 마셨죠. 아쉽지만. 자,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교과를 시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대회 참여를 꼭 시켜주시고요. 초등학교가 대회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작년에도 대회가 분명히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과학전화가 작년에 지금 11월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예년처럼 11월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넘어갈 때는 중등과학을 갖다가 하시되 중등과학을 2번을 갖다 시키지 마시고요. 중등과학을 2번 시키실 대신에 고등과학을 2번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왜? 자,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2학년 9월달 노드맵, 3학년 3월달 노드맵, 3학년 3월달 영재교육원 노드맵 다 이건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거 문자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머님 이 학습에 대한 목표가 이렇게 초등에서 중등에 대한 기본을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을 시키고 중학교 때 고등개념에 대한 기본 학습을 시키면 나중에 이 수업이 3번 반복이 돼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시키냐고요?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과학을 제가 만들면서 하이탑 교재를 저는 주로 쓰는데 하이탑 교재 주로 쓰는 이유는 그 서술형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이렇게 제가 이 책들을 6개 단으로 나눠서 이 책들을 갖다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유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 서술형에 대한 문장으로 자기가 책 읽듯이 읽어서 읽어드리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보여드리면 지금 중학교 1학년 흰 부분에서는요 마찰력, 탄성력, 중력, 부력만 나오잖아요. 기존에 있던 전기력, 자기력이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전기라는 부분에 들어가면서요 내용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습에 대한 반복이 되어지는 부분을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학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여기서 얻어지는 효과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힘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한 부분에 기초 지식이 쌓입니다. 만약 여러 가지 운동을 못 하잖아요. 이해를 못하면 여기에 있는 학습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속력이나 운동의 기록, 이거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있던 건데요.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갔고 지금은 자연학과 운동에 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내용들 많던 것들이 다 어디로 갔냐?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냐고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에서도 이 내용 안 배우고요. 다 뭘 배우면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는 걸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라고 하는 걸 갖다 할 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맥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고 내용이 이빨 빠진 데다가 임플란트를 갖다 다 넣어야 되는 것처럼 다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학교에 대한 이 학습을 하는데 과학학원의 대다수 선생님들이 지금의 기본 과정을 갖다가 학습하는 친구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기본 과정에 대한 학습만을 갖다가 하는 친구들 있는 반면 2009년도 교과 과정으로 학습을 하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왜? 선생님들도 인정해요. 왜? 교과가 빠져 있으니까 이게 연계가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요새는 이 선생님들께서 과학 교재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자기 교재를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빠진 것들을 넣어야 되죠. 어떤 것들이 빠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내용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전기일 때도 여기서 이 빠진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야 나중에 고등 가서 할 때도 사실 부드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열도 이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비열이나 열 용량에 대한 부분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얘네들이 왜 중요하냐면 실생활에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새는 생활융합형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과학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빠져있으니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필요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영재고나 과거에서도 창의융합 문제 나올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꺼내서 융합 문제를 충분히 내놓을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우리 도구 다 빠졌습니다. 네, 그 도구 다 빠졌으니까 재밌는 것들, 생활생활에 이용하는 것들 할 수가 없죠. 개념적인 이해만 그냥 에너지만 해서 넘어갈 뿐이죠. 네. 자,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도 원소, 원자, 분자, 보일샤르 혼합 계산에 대한 브라운 운동, 이런 것들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쉬워졌어요. 쉬워졌는데 쉬워진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을 갖다 하려면 여기서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안 하고서 뒤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에 우리가 물질 변화의 규칙성이라는 부분에서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또 쓰기 때문에 확장을 안 해놓으면 처음부터 또다시 설명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내용적으로 무엇인가가 빠지고 무엇인가를 갖다 배워서 채워야 될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새 생명도 이렇게 과정상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채워지게끔 됩니다. 특히 생명이나 과학,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으로 이 부분에서 용어적인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 용어들이 빠져있다 보니까 설명할 때 심이 짝이 안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내용적인 것들을 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교과 지식이 모두 완성이 되면요, 아이들이 참여해야 되는 비교과 대회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부모님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때 일어나는 대회들, 중학교 때 일어나는 대회들을 꼭 가실 학교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들 챙기셔가지고 그 대회의 어떤 부분에서 채워야 될지. 근데 대부분들 지금 보시면 토론대회도 쓰기예요. 쓰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발표를 하는 건 나중입니다, 이제. 자, 그리고 여기 에어로켓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만들지만 전체적인 공간 구상이 되는 아이들이 확실히 빨라요. 그리고 여기서 에어로켓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주고 본인이 만들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아시잖아요. 이 에어로켓 해보신 분들은 에어로켓을 하기 위한 재료를 갖다가 구입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왜? 비싸지도 않은 것들 어디서 팔지도 않고 또 하나는 끊어달라고 하니까 그만큼은 또 끊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재료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대회 때 오세요. 그 부분들한테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원가에 제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이 부분에 우리가 이런 자연관찰 탐구대회 같은 경우도 하는 방법을 몰라요. 이 자연관찰 탐구대회는 예전에 김민정 선생님이 있을 때 김민정 선생님이 참 잘해주셨는데 이 실질적으로 이 대회에서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꼭 1등을 하는 데는 충남 충북 애들이 1등을 해요. 시골틱하다고요? 아니요.
네, 그쪽에 있는 이 관찰할 대상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보고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 여기 전국대에서 이 수상한 친구들을 보면요, 학습 진도가 많이 센 친구들은 아니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봐하고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있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잘 학습과 어우러져서 본인들이 관찰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 기술, 국어의 기술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적는데요, 이 지금 4페이지가 전국대회 최우수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최우수 작품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할 때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표현을 갖다가 해서 이렇게 글로 문맥으로 정리하는 건요, 아이가 선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학원의 힘을 갖다가 빌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덧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찰력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분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까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중학생 최우수 작품인데요, 중학생은 초등학생 거하고 좀 다르죠. 왜? 정리를 갖다 했던 부분의 포맷이 중학생, 초등학생이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때도 수학적인 개념까지 넣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탐구 실험대회 같은 경우도 준비물이 주어지면 그것을 갖다 이용해서 실험을 갖다 설계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서 결론까지 내릴 수 있는 시간을 4시간 동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시간 동안 실험을 해서 어떤 결과에 대한 도출을 갖다 하고 그 대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많이 한다면 여기 충분히 수상권에 갈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단 이 부분은요, 실험을 갖다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험을 갖다가 한 건 YG나 이런 데서 경험한 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 실험을 갖다가 해서 결론을 갖다 도출하는 데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결론으로 표현을 갖다 할 건가, 그거에 대한 연습들을 많이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과 공부를 갖다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최우수 작품들입니다. 자, 그리고 창의 작업력 같은 데에도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여기 현맘의 특징을 갖다가 생각해보는 문제, 교과 문제죠. 자, 그 다음에 해시계의 초록, 하복, 동진간에 우리가 12시 30분에 해그림자 방향, 길이를 예상해서 그리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쓰시오라는 것도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 뜨는 방향을 갖다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 지식 없이는 할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 창의사고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바탕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내가 해석을 갖다 하는 능력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회 내용에서 어떤 것들을 갖다가 할 것인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정도를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런 보고서를 갖다 쓸 때도 창의 역량, 예전에는 어머님 아셔야 될 게 퀄리티가 높고 저 선생님한테 가면 정말 잘 써주니까 보고서를 갖다가 그냥 써서 갖다 내면 돼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안 돼요. 이제는 왜 안 되냐면 이제 그 시스템으로 도입되어진 게 아예 정식으로 카피킬러라는 시스템, 카피캣이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요, 어머님 자녀분이 쓴 그 보고서가 카피율이 30%가 넘어가면요, 보고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오히려 그냥 냈어도 대회를 나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돌려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머님들이 탐구 동기, 탐구 목표, 이론적 배경 이런 제목만 적어도요, 카피율이 전체 8%가 나와요, 어머님. 그러니까 8% 정도는 감안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30% 안쪽은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해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인용이라는 부분과 출처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는 경우에는 그것이 조금 가만히 돼서 최대 30%까지가 일단 허용률입니다. 근데 문제는 카피캣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매번 돌려봐야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어머님이 한 번 그 빅데이터로 돌리잖아요. 돌리면 그 데이터가 쌓여서 나중에 돌릴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 프로테이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카피캣에 걸리지 않는 보고서를 갖다가 학생이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주제 난이도가 낮아도요, 카피캣을 갖다가 돌려봤을 때 오히려 카피율이 적으면 수상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실 때 그 보고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창의 역량 강화라는 부분이
뭔가를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내고 퀄리티를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이가 정말 순수한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네, 그것을 네,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이라는 건 뭐냐면 과학이 학습이 안 되어졌던 친구들도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왜? 자기가 하고 있는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기존에 공부를 갖다 많이 해왔던 학생들은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역할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원이든 영재고 과거에서의 그 면접에서든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거를 본인 스스로가 네, 시스템처럼 자기 거를 갖다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당황하지 않아요. 나중에 어머님 혹시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영재고나 과거에 또 희망하시는 부모님들 계실 텐데 아이들이 관찰 면접이나 이런 데 가면요. 죄송한 말씀인데 학원에서 그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친구들은요. 네, 딱 10분이면 네, 가려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가려내냐면 눈에 보여요. 예, 왜 보이냐면 학원에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익혀온 친구들은요. 그 때를 벗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영재교육원이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해왔던 친구들은요. 어디 때무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 자연스러움 때문에 네, 구별을 갖다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릴 때부터 할 때 네, 이게 대회가 꼭 아니어도 이런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네, 대회 시즌에 맞추어서 몸에다가 그냥 이렇게 체험을 해달라는 거. 고등학교 가서 어머님 이걸 준비해서 하는 것보다 네, 고등학교에서 하기 전에 있는 부분들을 내가 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것.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했던 자기의 그 저작권,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보고서를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고등학교 때 써먹어도 상관없잖아요. 네, 그럼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정확성, 그 다음에 재현 가능성, 과학적인 방법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진리 추구. 자, 이거 어디 나왔던 거냐? 다 서울교대에 이번에 영재교육원 준비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로 앞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께서 긴장을 갖다가 하시는 것보다는 학습의 패턴에서 많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번에 초등학교 2학년들이 아셔야 될 건 과학학습을 찾으러 다니시는 부모님이 예년에 비해서 네, 적어진 게 아니고요.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문제는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이 그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하다 보면 과학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 언어의 유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언어에 대한 이 유의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많은데 수학 진도까지 빠른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것들의 어떤 차이가 벌어지는 것들을 무시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렇다고 어머님들 제가 꼭 드리는 말씀 중에 꼭 이 말씀을 명심해 주세요. 내 아이가 수학 진도가 늦다고 해서요. 과학을 시킨다 안 시킨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시키실 거면 네, 순서를 갖다가 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네,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뭐냐면 중등과학을 시작할 때 물리부터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대신 내 아이가 중등수학이 안 돼 있을 땐 그 과정에서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을 순차적으로 잘해서 그거를 물리를 들어갈 수 있는 시점에 중1 수학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네,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초등과학은 실험과학이 꼭 아니어도 된다. 왜? 물론 실험하면 엄청 재밌죠. 근데 실험은 과학을 어머님 판타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과학에 대한 이 과목이라는 것에 대해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험만을 갖다 시키지 마시고요. 그 실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하되 교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하고 나서 실험을 시키도록 꼭 그 내용이 아니더라도 실험은 교과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냥 사탕발림처럼 이용을 하는 거 괜찮다는 거. 근데 이 실험이 왜 어릴 때 자꾸 아이들이 할 때 부모님들이 많이 시키시냐면 알고 시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실험을 하면 어머님 손동작이나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손을 많이 쓰는 애들이 확실히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이 실험을 갖다가 할 때 손에 대한 이 손자용을 갖다가 무엇을 갖다 해서 이 지능을 갖다가 우리가 해서 키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험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2학년 9월달 넘어갈 때는요. 영재1이라고 하는 시즌이 아니면 굳이 과학을 시키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영재원에 반드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 꼭 시키셔라. 그리고 내 아이의 수학 진도가 느려서 고민이신 분들은 과학을 먼저 시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과학을 시키다 보면 거기서 수학이 자꾸 벽에 부딪혀요. 근데 이때 부모님들이 그 벽을 자꾸 뒤로 물러나서 보지 마시고요. 앞에서 보고 넘을 생각을 가르쳐 주세요. 그거에서 뒤로 물러나는 순간 수학이든 과학이든 국어든 다 느려지게끔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학을 토대로 해서 수학을 빨리 하는 것. 사실 이번에 그렇게 해서 저희 학원에 이제 수업 듣던 조용구 선생님 반의 아이들이 이게 잘 해서 이제 다른 학원으로 과정을 토스했는데 그 애들의 수학 평균 진도가 수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평균 진도가 이렇게 수하인데 걔네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믿고 가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 아이들의 평균 저희 학원 재원한 그 연차가요. 4년입니다. 4년. 그러니까 4년 동안 학원에 있으면서 과학을 갖다 하고 과학하면서 수학을 갖다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학생들 중에서 KMO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친구들도 둘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거 하실 때 조금은 이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갖다가 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꼭 수학부터가 아니라 과학부터 해도 괜찮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과학을 갖다가 할 때 사실 하이탑이라는 부분을 자꾸 겁내시는데 그 하이탑이라는 부분에 대한 걸 겁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과학은 이 하이탑이라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교육을 갖다 시키실 건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과학 선생님들이 그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 전달을 보시면 왜 저렇게 가르치지 이렇게 할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초등학생을 가르쳐 보시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과정의 그 단계, 순서나 용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살짝 조금 약간 이 물음표를 갖다가 요하는 요소여도요. 그걸 던져주고 가르쳐주면 나중에 그것들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도도 높아질 뿐더러 왜 그 부분에서 그거를 그렇게 가르쳤는지 그리고 거기서 그 오는 본인이 어떤 해석 능력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증폭이 되어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하실 때 이 수학이든지 과학이든지 큰 차이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이 아이의 학습을 시키실 때 선행에 대한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목적성이 없이는 학습에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시고 학습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수학이든지 과학이든지 지금 다시 그 시즌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딱 만 10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그 엠베스트에서 전국 1등이죠. 그러니까 그때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대치동 애들 아니면 전국에서 탑을 찍는 초등학생이든 걔네들의 학습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자기 강의를 자기 공부한 걸 자기가 강의를 녹화해서요. 자기가 수업하는 것들을 저한테 정말 많이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그때 2018년도에 있었던 애들이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있는 애들이 또 유튜브의 세대잖아요. 근데 유튜브의 이 바램을요 살짝 그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돌려주시고 애들이 지금은 자신을 갖다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노출시키려고 하죠. 왜? 이런 표현 좀 그렇죠. 관종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조금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거를 학습하고 연결시켜서 어머님 해주세요. 그러면 어머님 세대는 두렵지만 얘네들 세대는 확실한 유튜브의 개인 방송 세대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본인이 어릴 때부터 체계를 잡고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 경험을 충분히 해봐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제가 오늘 지금 드릴 말씀은 수학에서 과학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단 일단락됐고요.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부모님들께 제가 질문을 좀 받을게요. 그래서 편하게 질문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